서울의 밤 공기는 잔뜩 가을 분위기에 젖어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젊음의 거리 합정동입니다. 이 합정동에서 벌레박사 리포트 제2탄을 진행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인삼 하시는 분들 강의를 했고요. 예. 충북대학교에서 인삼반 충북대학교. 강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인삼이 다년생, 4년생 또는 6년생 작물이다 보니까 예. 거기도 마찬가지로 병해충 피해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아. 그 중에서 이제 지난 회수의 갈색날개 매미충과 똑같은 족보에 있는 그 미국 선녀벌레 이놈들이 이제 상당히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인삼도 이 해충 피해가 큽니까? 네, 인삼도 이제 병해충 피해가 많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지금 외래 해충인 미국 선녀벌레 이것에 대한 피해가 대단히 큽니다. 갈색날개 매미충만 해도 이게 국가적 재난에 다다를 정도로 예. 엄청난 위협을 주면서 예. 농가들한테 피해를 심각하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미국 선녀벌레도 예. 갈색날개 매미충 못지않게 피해를 예. 일으키고 있다. 문제된 지는 한 5, 6년 정도 되는데요. 예. 그간의 작년까지는 지역적으로 좀 대발생한 곳도 있었으나 예. 올해 상황은 완전히 재난급 수준에 지금 해당돼 있고요. 이쪽 경기지방 김포에서부터 전라남도까지 우리나라 전역을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방지해서는 안 되는 해충이라서 지방자치 정부들이 지금 나서서 공동 방제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미국 선녀벌레가 어떤 건지 예. 그걸 좀 영상 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예. 우리 저 박사님 핸드폰에 또 당연히 있겠죠? 예.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예. 겁니까 이 미국 선녀벌레가? 인삼 줄기에 붙어 있는 거고요. 인삼죽이에요 이게?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요 상태는 오령충 상태, 즉 애들이 성충이 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멀리 보면 이렇게 인삼이 이제 거의 말라 죽는 지경까지 이르렀고요. 예. 또는 이제 이렇게 역시 줄기에 붙어서 흡집을 합니다. 아, 줄기에 붙어서. 예, 흡집을 하다 보니까 인삼이 생육이 부진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감로 피해라든지 예. 이런 것이 있고요. 좀 더 이제 전체적 모습을 보면 이렇게 인삼밭에서 요거는 그래도 좀 덜 발생한 집의 모습이고요. 예, 심한 경우는 이 전체가 말라 죽는 사례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약제 방제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자연적으로 이제 확산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은 우리나라에 천적이 없다는 거죠. 천적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방제를 해야 됩니까 이건? 화학적 방제밖에 없는 건가요? 예, 이거는 이제 물리적 방제, 화학적 방제, 생물적 방제 이 세 가지 방제법을 병행을 해야 되는데 예. 이 미국 선녀벌레는 이제 생태적 특성이 예.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로지 화학적 방제밖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지난번 그 갈색 날개 매미충 같은 경우는 미리 예방할 수도 있는 말씀도 하셨는데 예방할 수 있는 조치도 예. 이것도 그런 방법이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예, 갈색날개 매미충은 이제 산란한 것이 눈에 쉽게 보이기 때문에 이제 예. 손으로 전부 이 전정가위로 잘라서 소각 처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미국 선녀벌레는 알란 모습이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또 우리 농가들이 그걸 볼 수도 없고요. 예. 해서 오로지 이제 이놈들이 5월 달에 부화할 때 부화하는 시기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때 약제 방제를 하는 것이 최적의 방제 시기입니다. 미국 선녀벌레 피해가 인삼만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지금 너무 광범위해가지고요. 예. 지금 우리 도시에 있는 공원의 수목들, 수목서부터 해서 농촌에는 이제 과수농가, 예. 같은 비슷한 나무 종류이기 때문에 예. 거기도 이제 피해가 심하고요. 채소류 작물에도 얘들이 피해가 많이 나옵니다. 갈색날개 매미충은 주로 수목류 피해를 주는데 예. 과수하고 이제 일반 조경수, 공원 예. 이런 데서 피해를 주는데 미국 선녀벌레는 이제 1년생 풀까지도 흡집 활동을 합니다. 아하. 예. 그럼 어떻게 본다면 피해를 주는 거는 오히려 이 미국 선녀벌레가 예. 갈색날개 매미충보다도 저 범위가 넓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예, 훨씬 범위가 넓어서 그래서 우리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 경제적 피해를 훨씬 더 많이 유발시키고 있고요. 아하.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제 주로 농민들 같은 경우는 농산물의 이제 그 배설물 피해 때문에 예. 상품을 출하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오고요. 지금 방금 인삼 모습 보셨다시피 생육 중에 말라 죽게 하는 예. 이런 또 피해를 주고 있고 아하. 도시에서는 우리 공원에 예. 공원에 심어져 있는 이제 수목류 그다음에 이제 뭐 관상 목적으로 심은 이제 이 화초류 종류들 예. 이런 것들한테도 피해를 대단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월동을 하나요? 어떤 건가요? 예, 이게 이제 독특한 생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예. 1년에 1세대 발생하는데 예. 알기간만 무려 10달입니다. 어허. 네, 알기간이 10달이고 야, 이거 특이하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약충하고 성충 기간이 있는데 예. 이 약충과 성충 기간은 이제 한 5달 정도. 네, 어허. 5월서부터 6, 7, 8, 9, 10,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예. 이 정도 이제 약충과 성충 기간을 갖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생기죠. 예. 알기간이 이제 9달, 10달이고 또 약충과 성충 기간이 이제 5달 정도 되는데 예. 그러면 그럼 나머지 이게 중첩된다는 얘기예요. 예. 예. 알도 있으면서 성충이 있고 예. 또 성충과 약충과 이런 것들이 또 혼재한 시기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그 방제 방법론에서 보면 알에서 부화하는 그 시기를 어떻게 파악하느냐가 최대의 관건입니다. 그럼 그걸 파악하게 되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제 방제를 하는 때 예. 가장 방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는 일령충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일령충을 어떤 방법으로 파악하느냐가 이제 최대 말하자면 요새 흔히 얘기하는 꿀팁이죠. 그게. 근데 그거를 이제 농가들이 몰라 놓으니까 예. 약충 다 자란 약충 아까 허옇게 된 건 예. 그런 시기나 또는 성충대 방제하려고 하니까 약효가 나오질 않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만 정확하게 잡으면 약을 3번, 4번 칠 거를 한 번만 치면 끝나는데 이런 시기를 다 놓치고 나서 약효가 안 나오는 시기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경제적 요소가 발생하는 거죠. 아하. 이 상당히 복잡하네요.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미국 선녀벌레는 원래 이제 북미 대륙이 원산지 고향이고요. 예. 이놈들이 다시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에서 해충화됐고 지금 이제 한 5, 6년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대발생해서 굉장히 그 재난 수준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분명히 이거는 이제 외래 해충이 확실한 건데. 예. 그럼 어떤 경로로 이런 외래 해충이 들어오는 겁니까? 그것도 참 궁금한 것 같은데. 예, 제가 늘 이제 그런 얘기 합니다. 예. 그 외래 해충은 비자 없이 들어오고요. 무비자입니까? 예, 무비자입니다. 그리고 천적은 예. 엄격한 비자 발급을 받아야만 들어올 수 있는 사정이에요. 그래서 아하. 이 생물적 방제라고 하는 건 원래 원산지 천적을 도입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미국 선녀벌레를 우리가 천적을 도입해서 한다 그러면 이제 북미 또는 유럽 대륙에 이제 천적들이 있거든요. 그쪽의 거를 도입해야 되는데 이거는 대단히 또 까다로운 절차를 말하자면 비자 발급받는 건데 지금 마침 또 우리 진흥청이 농촌진흥청이 이제 천적을 도입한다라고 검토가 엊그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다행한 일이고요. 그러나 천적 도입한다고 그것이 당장 실효성을 거두는 건 아니고요. 예. 시간적 개념으로 보면 한 2, 30년 세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냥 연구적 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도입한다 생각하면 되고 우리 국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결정적인 게 예. 어쨌든 적기에 방제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 예. 화학적 방제, 예. 생물적 방제도 안 되는 거고, 안 됩니다. 물리적 방제도 안 되는 거고. 안 됩니다. 이거 정말.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농가들 특히 과수 농가나 예. 뭐 이제 엊그제 진행한 이제 이 인삼 농가들 예. 그래서 정확한 방제 시기를 요새 이제 강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그걸 알아내는 비법 꿀팁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하고 있죠.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래 산란한 그러니까 나무 줄기에 성충들이 잔뜩 붙어 있는
그런 가지를 올해 이제 뭐 어떤 형태로든지 이렇게 빨간 줄을 매놔서라도 이제 표시를 일단 해놓습니다. 예. 그러면 그 가지에는 지금 산란 시기거든요. 예. 그래서 10월달까지 산란하는데 예. 그래서 그 가지는 올해 표시를 좀 해놨다가 그대로 놔두고요. 예. 내년에 예. 내년 이제 4월 25일, 예. 5월 5일 요 사이에 예. 그 가지를 잘라서 그 가지를 잘라서 얘들이 그리고 이제 5월 둘째 주 정도 대략 예. 이 시기에 약충으로 부화를 합니다. 예. 그 가지에서 나오는 거죠, 당연히. 예. 예. 그래서 그 타임을 이제 관찰해서 예를 들어서 한 10개의 가지를 잘라 놓으면 처음 나온 놈과 맨 뒤늦게 나온 놈은 한 열흘 정도 간격이 벌어져요. 예. 그래서 처음 나온 날짜를 기록해 놓고 한 10개 중에 예. 마지막 이제 나온 그거를 최종 확인한 다음에 그날이 바로 약재를 뿌리는 날이고요. 농장 전체 개념으로 놓고 보면 농장 전체에 일령충이 전부 포진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 가지를 잘라내서 그걸 불에 태우는 게 아니라 그걸 관찰을 하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 이제 일령충이 부화하는 부화하는 시기를 시기, 예. 그걸 이제 우리 농가가 판단하는 잣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재를 살포하는 정확한 시점을 알아내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말씀만 들어서는 조금 이해가 난해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네. 충분히 네. 이 말씀을 가지고도 네. 실행에 옮길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요. 예. 지금 왜냐면 우리나라도 남부지방, 뭐 중부지방, 강원 산간 뭐 여러 이제 지역별로 이제 온도 예. 다 다르겠죠. 예. 또 농장의 위치가 뭐 해발 400~500m에 있는 집도 있고, 예. 또 뭐 평지에 있는 집도 있고, 따라서 온도 차이 때문에 이 부화하는 기간이 각각 다 달라요. 아하.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그래서 쉽게 우리 농가들한테 얘기할 때 강원도에서 농사 짓든 전라남도에서 농사 짓든 내 농장에서 정확하게 알아내는 방법이 이 방법이 가장 최고다. 바로 약재를 바로 그때 뿌리는 시기다. 이렇게 이제 제가 팁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 벌레박사 리포터 제2탄에서 아주 핵심적인 정보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방제가 확실히 되는 효과를 얻어야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농가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우리 도시의 공원에서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공원에다 이제 살충제 뿌리는 일은 좀 가급적이면 신중을 기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그 신중을 기해야 될 때 농약을 여러 번 칠 게 아니라 바로 제가 이제 이렇게 제시해 드리는 이런 것들을 팁으로 삼아서 한 번 정도만 좀 살포할 수 있었으면 우리 도시민들의 또 건강도 좀 좋고 또 생태계도 보존할 수 있고 바로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원 공원 아주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벌레박사 리포트 제2탄을 마칩니다.